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단기 합격 내비게이션 합격 영어 안성현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 영상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소개 영상을 보지 않고 이 강의부터 듣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이전에 있던 소개 영상 강의를 보시고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수업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저의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의 이름은 안성현입니다. 저는 고려대 경영대학을 나왔고요. 공무원 영어과에는 올해 14년차 강사입니다. 현재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습관리학원 리베르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10년치 기출영어 문법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 영어 문법 이론서를 분석해 보니까 영어 문법 이론서 20%에서 기출문제 80%가 출제되고 그리고 문법 이론서 80%에서 여러분들의 영어 기출 20%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문법 20%를 공부하고 영어 점수 80점을 획득해야만 우리는 공무원 단기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영어 문법 기출 분석 후에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공무원 영어 문법 공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핵심이다라고 지난 소개 영상에서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기출된 이론만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출제 빈도율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기출된 이론을 기출 문장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문법 이론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인성용용사 구문인데요. 옆에 보면 등급이 A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즉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문법 이론이라는 거죠. 인성용용사는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 인성용용사는 가주어 it과 그리고 진주어로 부정사를 진주어로 취해요.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정사 앞에 부정사의 주어는 폴 플러스 명사로 나타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성형용사가 부정사를 진주어로 취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정사의 주어를 폴 플러스 명사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 플러스 명사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형용사의 핵심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기출 문장과 함께 인성형용사 용법을 적용해 볼게요. 자, 실전 기출 문제 첫 번째입니다. 2011년 서울시 9급에서 출제된 기출 문장이고요.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바로 인성형용사 stupid입니다. 그래서 인성형용사 stupid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는 가주어 it, 그리고 뒤쪽에 부정사 to make가 진주어로 들어오죠. 이 부정사 to make 앞에는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부정사의 주어가 폴 플러스 명사로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성형용사 stupid가 진주어로 부정사 to make를 취할 땐 예외적으로 부정사의 주어를 폴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오브 플러스 명사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폴 헐이 나왔기 때문에 에라 처리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인성용사 stupid 다음에 오는 to make 부정사 앞에서만 over 플러스 명사로 부정사의 주어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실전 기출 문제를 보죠. 2008년 지방직 9급이었고요.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인성용사 폴리시가 왔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인성명사 폴리시가 왔기 때문에 앞에 가주어 it이 왔고 네, 뒤에는 진주어인 부정사 to도가 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사 to 앞에 부정사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명사인 for you가 와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인성명사 폴리시 다음에 온 부정사 to 앞에는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of 플러스 명사로 부정사의 주어를 나타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for you를 of you로 고치고 네, 부정사 to do의 의미상의 주어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2012년 국가직 9급이죠.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봤어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인성형용사 소트풀이죠. 인성형용사 소트풀이 왔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 뒤쪽에 진주어로 부정사 to remember이 왔어요. 원칙적으로 부정사 앞에 부정사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로 나타내야 되지만 소트풀이라는 인성형용사 다음에 부정사 remember, to remember이 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of 플러스 명사 of him으로 다음에 나오는 부정사 to remember에 부정사의 주어를 맞춰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형용사 인어프 용법인데요. 형용사 인어프 용법은 시험에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편안한 마음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형용사 인어프는 앞 또는 뒤에 위치하는 명사 단어를 수식하고 인어프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에 부정사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부정사일 정도로 충분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뭐 보시면 알다시피 형용사 인어프는 명사 단어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명사 단어 뒤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법상 그렇게 중요한 토픽은 아닙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형용사 인어프 용법을 적용해 볼게요. 2010년 지방직 7급 문제죠. 가로 안에 어구를 가장 적절하게 배운한 것은 하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형용사 인어프를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형용사 인어프가 명사 푸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네, 형용사 인어프는 명사 뒤에 와도 되고 명사 앞에 와도 되기 때문에 인어프 푸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푸드 인어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어프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어프 뒤쪽에 부정사를 내놓고 앞에 있는 인어프의 정도를 나타내죠. Food enough to survive. 살아남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입니다. 형용사 컨비니언트에 대한 용법인데요. 형용사 컨비니언트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컨비니언트는 주어로 사람이 위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컨비니언트 뜻이 편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편리하다는 말은 이용하기에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컨비니언트 해석상 주어로 사람 주어가 오면 에라 처리가 됩니다. 컨비니언트는요 가주어 it 그리고 뒤쪽에 부정사를 진주어로 취하는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형용사 컨비니언트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2011년 사복직 9급이고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형용사 컨비니언트가 왔다라는 거죠. 형용사 컨비니언스는 첫 번째 사람 주어를 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컨비니언트 앞에 주어가 you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에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비니언트는 앞에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로 부정사를 쓴다 했죠. 그래서 컨비니언트 앞에 가주어 it 뒤쪽으로 부정사 to visit가 위치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09년 국회직 8급을 나왔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 컨비니언트가 왔다는 거죠. 형용사 컨비니언트는 사람 주어를 취하지 않고 앞에 가주어 it, 뒤에는 진주어로 부정사를 쓴다 했죠. 근데 지금 go는 동사기 때문에 이 go라는 동사를 부정사로 만들려면 앞에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쓴 go는 에러 처리가 되고 go 앞에 to를 붙여서 부정사로 convenient의 진주어를 맞춰주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형용사 every 용법입니다. 형용사 every 용법은 B급이고요. B급도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형용사 every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어구가 없이 바로 명사 단어가 왔을 때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로 수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해석은 모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very 다음에 수를 표시하는 표시어구가 왔고 그 수를 표시하는 표시어구가 2 이상을 나타낼 때는 다음에 오는 명사를 복수 명사로 수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뭐뭐마다 한 번씩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형용사 every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음에 수를 표현하는 어구가 왔냐 안 왔냐를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형용사 every 다음에 수를 표현하는 표시어구가 없이 명사 단어가 왔을 때는 단수 명사로 수를 일치시키고 형용사 every 다음에 2 이상을 나타내는 수를 나타내는 표시어구가 왔을 때는 복수 명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오냐 복수 명사가 오느냐가 핵심인데 단수가 올지 복수가 올지를 알려면 명사 앞에 수를 표현하는 표시어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반드시 체킹하는 거죠.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형용사 every 용법을 적용해 볼게요. 2010년 지방직 9급입니다.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하고 물었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형용사 every가 왔고 다음에 2 이상을 나타내는 수 표시어구 5가 왔죠. 그럼 다음에 뭘 쓴다? 명사는 복수를 써야 되니까 단수 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복수 이얼즈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다? every 다음에 단수 이어를 쓸 거냐 복수 명사 이얼즈를 쓸 거냐인데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명사 앞에 2 이상을 나타내는 수 표시어구가 왔느냐 안 왔느냐를 체킹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2015년 경찰 2차에서 나왔죠. 다음 중 어법상 맞는 표현을 골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형용사 every 다음에 수를 표시하는 표시어구 없이 바로 명사가 들어왔죠. 그러면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쓴다 했어요? 그렇죠. 단수 명사를 쓴다 했죠. 그래서 furniture이라는 단수 명사가 왔습니다. 자, 동사 needs 앞에 명사 furniture가 단수로 왔기 때문에 동사 needs에 s를 붙여서 주어와 동사를 단수로 일치시킨 거죠.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쓸 거냐 복수 명사 쓸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명사 앞에 2 이상을 나타내는 수 표시어구가 왔냐 안 왔냐 이걸 통해서 단복수를 결정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핵심입니다. 다음은 난이 형용사 구문인데요.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S등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 파트에서 가장 빈도율이 높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난이 형용사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 형용사 구문만큼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심장 깊숙하게 각인시켜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난이 형용사는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난이 형용사는 주어로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로 부정사를 진주어로 써요. 난이 형용사가 다른 애들은 하지 않는 난이 형용사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갈 때 이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난이형용사 구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부정사 다음에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 목적어가 왔냐 또는 비워둬야 되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누가 그걸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네,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갔냐 안 갔냐를 보면 되겠죠. 즉 난이형용사 구문의 문장이 가주어 it이라면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난이형용사 구문의 문장의 주어가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라면 이 다른 주어는 누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거기 때문에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난이형용사 이론 적용 한번 해볼게요. 2007년 국가직 7급입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난이형용사 터프가 왔다라는 거죠. 터프는 힘든 이라는 난이형용사예요. 난이형용사가 왔으니까 네, 가주어 it을 쓰고 뒤쪽에는 진주어로 부정사 to obtain을 쓰는 거죠. obtain이 사명식 동사니까 부정사 obtain의 목적어 US 비자가 목적어로 왔습니다. 난이형용사가 왔고요. 진주어로 부정사 to obtain이 왔고요. 부정사 to obtain의 목적어 US 비자라는 게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네,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실전 기출 문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2007년 인천시 9급 문제고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네, 당연하죠. 네, 난이형용사 difficult를 봐야 되는 거죠. 난이형용사 difficult가 나왔는데 문장의 주어가 네, 위가 왔죠.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왔다라는 것은 난이형용사 구문의 진주어 부정사 to master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부정사 to master 다음에 부정사의 목적어가 English로 와 있죠.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이 돼야지 다른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다른 주어 위가 온 문장이 에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가주어 it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 난이형용사 구문의 네, 문장이 올바르게 온 겁니다. 난이형용사 difficult 왔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it이 왔고요. 근데 이쪽에 네, 진주어로 부정사 to master이 왔고요. to master의 목적어 English가 온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전 기출 문제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2010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네, 난이형용사 is가 왔다라는 거죠. 난이형용사 is가 왔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 그리고 뒤쪽에 진주어로 부정사 to run 부정사의 목적어로 네, English가 온 거죠. 네. 난이형용사 is 앞에 가주어 it, 뒤쪽에 진주어로 부정사 to run, 그리고 부정사의 목적어 English가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 기출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난이형용사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용사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난이형용사 구문이에요. 2016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도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난이형용사 네, 터프예요. 난이형용사 터프가 왔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 it 그리고 뒤로는 진주어 부정사 그리고 진주어 부정사 다음에 네, 부정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난이형용사 터프가 온 문장의 주어가 네, the mass question이라는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왔어요.
이시 아닌 다른 주어 the mass question은 부정사 to answer의 목적으로 문장의 주어로 나간 거니까 이때는 to answer이라는 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를 요 밑에처럼 빈칸으로 두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사 to answer의 목적어 누가 the mass question이 난이 형용사 문장의 주어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 대상 A급이라고 나왔죠. 난이 형용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 대상을 구분하고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를 결정하는 이 토픽이에요. 형용사는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 단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단어를 제외하고 문장의 모든 요소를 수식해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을 텐데 우리는 다음에 명사 단어가 왔으면 형용사를 쓰면 되고요. 명사 단어가 아니고 다른 게 왔다 그러면 부사를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국회직 8급 문제고요.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보기 2번 다음에 오는 interpersonal이라는 형용사를 봐야 되겠죠. 그럼 뭘 묻겠어요? 형용사 interpersonal을 쓸 건지 부사 interpersonally를 쓸 건지를 묻겠죠. 그럼 다음에 오는 요소를 보면 되는데 intimacy라는 친밀함이라는 명사 단어가 왔습니다. 명사 단어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interpersonal이죠. 그래서 형용사 interpersonal로 명사 intimacy를 수식했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데가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볼게요. 2011년 법원직 9급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부사 recently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우리한테 뭘 묻겠습니까? 부사 recently를 쓸 거냐 형용사 recent를 쓸 거냐 묻겠죠. 다음에 오는 녀석을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부사 recently 다음에 명사 example이 왔기 때문에 부사 recently로는 명사 example을 수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사 recently를 형용사 recent로 고치고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 example을 수식하는 문제죠. 그래서 부사 recently를 형용사 recently로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기출 문제를 볼게요. 2005년 서울시 9급 문제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형용사 피지컬이 왔다는 거죠. 그럼 출제위원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형용사 피지컬을 쓸 거냐 부사 피지컬리를 쓸 거냐 묻는 겁니다. 다음에 봤더니 픽처스가 왔는데 여러분 픽처스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픽처스만 봐갖고는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 피지컬이 올지 부사 피지컬리가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앞으로 하나를 더 볼 텐데 뭐가 왔어요? 소유격 대열이 왔죠. 여러분 소유격 대열 다음에는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됩니다. 즉 소유격 대열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픽처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픽처이 명사로 왔기 때문에 앞에는 형용사 피지컬로 다음에 오는 명사 픽처스를 수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2008년 지방직 9급이고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렇죠. 부사 carefully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물어보는 건 형용사 careful을 쓸 거냐 부사 carefully를 쓸 거냐를 묻겠죠. 다음 걸 봐야 되는데 note가 왔죠.
네, 여러분, 노트도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노트만 봐가지고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 케어풀이 올지 부사 케어풀리가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를 한 번 더 가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동사 take의 과거형 took이 왔죠. 그럼 당연히 동사 took 다음에 다시 동사 not가 올 수는 없을 겁니다. 동사 사명식 동사 took가 왔기 때문에 이때 note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사 note를 소식해야 되니까 부사 carefully가 아니라 형용사 careful로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note를 소식해야 됩니다. 네, 다음 토픽을 한번 볼게요. 다음 토픽은 형용사 위치의 예외에 대한 이론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용사는요, 명사 단어 앞에서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 단어를 소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뭐 thing, 뭐 body, 뭐 one 이런 명사가 형용사의 소식을 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형용사 단어가 명사 단어 앞에서 소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소식합니다. 뭐라고요? 뭐 thing, 뭐 body, 뭐 one 이라고 있는 명사를 형용사가 소식할 때는 형용사가 예외적으로 뭐 thing, 뭐 body, 뭐 one 이라는 명사 앞에 소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뭐 thing, 뭐 body, 뭐 one을 소식한다는 거죠. 그럼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2011년 국가직 7급입니다.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지, nothing이 왔다는 거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명사가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형용사라는 게 명사 단어 앞에서 소식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렇게 nothing 같은 명사를 형용사가 소식할 때는 네, 원칙적으로 앞에 오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소식한다 그랬죠. 그럼 출제위원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unusual nothing이냐, nothing unusual이냐를 묻겠죠. 그래서 no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형용사가 소식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소식하겠지만 예외적으로 뒤쪽에서 앞에 오는 명사를 소식해야 된다. 그래서 unusual nothing이 아니라 nothing unusual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복합 형용사라는 이론인데요. 네, 등급은 B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나이, 깊이, 높이, 길이, 너비 등을 나타낼 때 기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에 오는 단위명사를 복수로 쓰고 네, 측정 형용사를 쓴다는 거죠. 네, 만약 기수, 단위명사, 척도 형용사가 하나의 복합 형용사로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 단어를 소식할 때는 기수 다음에 단위명사는 무조건 단수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수, 단위명사의 복수, 측정 형용사이냐 아니면 기수, 단위명사 단수형의 측정 형용사를 쓸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명사가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 이상의 기수, 단위명사, 측정 형용사 다음에 명사 단어가 안 왔을 때는 당연히 2 이상이니까 단위명사를 복수로 써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기수, 단위명사, 측정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는 기수, 단위명사, 측정 형용사가 다음에 오는 명사를 소식하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이죠. 형용사는 단복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형용사일 경우는 기수가 아무리 2 이상이 와도 다음에 오는 단위명사를 복수로 쓰면 에러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단수 명사로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문과 함께 적용 한번 해볼게요. 2014년 국회직 9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면 하고 물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2 이상의 기수인 5, 그리고 단위명사인 century, 그리고 측정 형용사인 old가 왔죠. 그리고 다음에 뭘 봤어요, 우리가? 네, Paris라는 명사 단어를 봤습니다.
그럼 5 centuries old까지가 다음에 오는 명사 펠리스를 수식하는 복합 형용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century에 s가 붙은 이 복수적 표현은 에러 처리가 되는 거죠. 뭘로 고쳐요? 아무리 이 이상의 숫자 5가 와도 5 century old는 하나의 복합 형용사로 펠리스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수가 없다. 그래서 5가 와도 century의 es 복수 표현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century를 단수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네, 실전 기출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09년 지방직 구급 문제죠. 어법상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은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네, 이 이상의 기수인 10, 그리고 단위 명사 year, 측정 형용사 old가 왔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child라는 명사 단어가 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10-year old는 다음에 오는 명사 child를 소식하는 복합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이상의 10이 왔어도 year에 s를 붙이면 에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기출된 형용사 이론이었어요. 수업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습입니다. 수업만 듣고 복습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은 결코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그 이론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할 수 없는 이론은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복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서 리베르타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리베르타가 나오는데 이 리베르타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해가 다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아, 내가 머리가 참 좋구나 이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혼자 복습해 보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리베르타로 와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